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목요일 찾아뵙는 블록체인 인사이트의 강채원입니다. 자, 저희 매주 목요일에는 1부 마홍일의 코인 상담소와 2부 프론티어 인터뷰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우선 오늘 1부 마홍일의 코인 상담소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친절한 마홍일 대표가 출동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부 프론티어 인터뷰에서는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 혹은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저희 오늘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슈퍼의 케니쉬 전무이사와 함께 블록체인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1부 마홍일의 코인 상담소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홍일의 코인 상담소의 마홍일 대표입니다. 코인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아주 사이다처럼 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코너고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내용이 좀 너무 부적절하면은 뭐 대답 안 해주겠죠. 하지만 최대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도와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분들 그리고 시장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주실 박진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통계 분석가 박진성입니다. 자, 어제는 저랑 같이 리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리플은 뭐 애증의 코인이죠. 뭐 사람들이 리또속이라는 그런 리플의 또소 같다라는 말이 또 나올 정도로 은어가 생겼다는 건 그만큼 많은 인기가 있는 건데 또 많은 안티도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많은 거는 무플보단 악플이 낫다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리플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셔도 되고요. 또 코인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래에 CG로 나와요. 자, 카카오톡 방에다가 이제 마홍일을 치시면은 현재 지금 생방송이거든요. 현재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카톡방에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그러면 실시간으로 여기 모니터를 보고 내용을 보고 또 여러분에게 바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보내주신 질문이 또 있어요. 어제도 열어놓거든요. 수요일, 목요일 둘 다 열어놓습니다. 자, 6시 반에 시작하니까 또 기억하시고요. 자, 어제 보내주신 질문 중에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이 거래될 때 비트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 리플이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는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리플이 은행권 수수료로 쓰인다면 가격이 올랐을 때 결국 그 수수료를 저렴하기 위해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뭐 이런 대안. 네. 그리고 은행권 수수료 정책에 따른 리플의 가격 변화 대안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그리고 리플이 경영진 파트너를 맺고 있는 회사들은 탄탄한가요? 라는 또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먼저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게 바로 리플이 현재 리플이 현재 이제 파트너를 맺고 있는 부분 중에 SBI 홀딩스 그룹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거기도 먼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BI가 이제 리플과 손을 잡고 SBI 리플 아시아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 전반적인 송금적인 부분들을 뭐 선도하겠다라는 말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SBI 홀딩스가 얼마나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또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자료를 쫙 해서 봐보니까 2018년도에만 블록체인과 AI 부분에만 5억 3,3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자, 5억 그러면 6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7조에 또 운영이 42조인 그룹이지만 거기서 얼마나 큰 돈을 또 블록체인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거의 6천억 가량 되는 돈이 블록체인 쪽으로 투자가 됐다는 거는 말 그대로 굉장히 탄탄한 회사가 큰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 곳과 제대로 협약을 맺었다. 협약이라는 게 그냥 뭐 손만 잡는 게 아니라
뭐 약간 좀 더 진하게 네, 손만 아주 꽉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리플의 상당히 호재라고 봐도 됩니다. 사실 어떤 코인은 파트너십을 맺는 곳들이 막 나와요. 굉장히 막 10개, 20개, 100개 막 굉장히 많더라도 그곳들이 조그만 구멍가게 10개, 100개보다는 아주 큰 약간 마트급으로 1개, 2개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리플은 큰 곳과 제대로 손을 잡았다. 무언가 큰 액션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카카오톡방 들어오셨나요? 자, 들어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깨톡방, 네, 단톡방에 마홍일이라고 치시면은 언제나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으니까 리플에 관련된 질문도 어떤 것든 주시면 됩니다. 한번 저도 지금부터 봐보면서 여러분한테 좀 약간 생방송이거든요. 실시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게 올라왔나 한번 봐볼까요? 네. 네. 자, 향후 리플의 전망은 어떤가, 그리고 리플이 입출금할 때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있던데 이건 뭔가,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이쪽에 화면이 크게 있어가지고 이쪽을 보는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은 사실 리플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건 리플 가격이 언제 오르냐, 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건데 사실 빨주노포 파란보죠. 사람마다 다양하게 궁금한 점이 많을 겁니다. 리플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만큼 첫 번째 질문인 입출금할 때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있던데 이건 뭐냐? 이런 부분은 조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리플에 투자하는 사람이면 리플이 어떤 것들이 특징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니까요. 이 부분은 이제 박진성 전문가가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간단하게 금융권에 한번 비교를 해 볼 텐데요. 리플의 주소 같은 경우는 은행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리플의 데스티네이션 태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좌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없다면 현재 거래소와 은행은 모두 자금을 한 곳에 모아서 자산을 관리를 하고 또 출금 시 편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없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입금을 받으면 다시 자기 손해를 보고 거래소 중앙 계좌로 옮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수료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있다면 주소를 하나로 관리를 해서 거기서 데스티네이션 태그에서 이름만 이제 설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수수료 손해를 안 보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도 거래소에 입금을 하실 때 꼭 데스티네이션 태그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하시고 입금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데스티네이션 태그 운명이죠. 네, 운명. 데스티네이션 영화 보셨나요? 아니요. 네, 데스티네이션 보면은 죽을 운명은 죽는다 이런 거 운명인데, 여기 리플에서 데스티네이션 태그는 그냥 계좌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계좌번호니까 그렇게 그냥 쉽게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으로 좀더 수수료적인 절감들을 보이는구나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어려우면은 그 전 거 내용은 어차피 스트리밍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가니까 네, 또 돌려서 보시면 돼요. 네, 설명 잘 해줬어요. 자, 깨톡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까톡방 대표님 너무 친근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아주 인상 험악해도 되니까 시장이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리플 가자. 네, 자 우선은 좀 올려보시겠어요? 네, 그 위에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넘어간 것 같아요. 우왕 방송 시작했네. 리플의 전망 어떻게 되는? 리플의 전망이라는 건 리플의 가격인데 이 부분은 제가 차트랑 같이 해서 가격 설명 제일 마지막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 커런트, 엑스 래피드, 네, 깨톡방, 네, 분석, 네, 너무 많은데 저희가 우선은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 커런트, 엑스 래피드를 사용하면 수수료와 전송 시간이 얼마나 들까요? 라는 부분들, 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자, 이 부분은 박진성 전문가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엑스래피드와 엑스커런트에 대해서 이런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리플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보면은 엑스커런트를 사용했을 시에는 기존의 스위프트 방식보다 33%가량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고요. 엑스래피드를 사용하면은 기존의 방식보다 40%에서 최대 70%까지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전송 속도도 원래 스위프트 같은 경우 이제 며칠씩 걸리는 반면에 이 엑스래피드 같은 경우는 수분 내로 전송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엑스커런트나 엑스래피드를 사용하면 수수료가 얼마나 절감되냐 이런 부분 물어보셨는데 이게 제가 이제 카톡방에서는 그냥 수수료가 얼마나 줄어드냐 이렇게 한 건데 요걸 설명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한 40에서 70% 정도 그냥 절감된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깨톡방 봐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바로 이거는 꼭 얘기해줘요. 리플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수료도 비싸지지 않나요? 많이 비싸지나요? 사실 저는 그렇게 체감이 안 되는데 이건 대표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 이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수료도 비싸지지 않나? 라는 부분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안 쓰는 거 아니야. 수수료가 비싸다고. 자, 현재 리플 수수료가 얼마냐면 제가 세봤어요. 0.00001 리플이 들어갑니다. 지금 리플 555 이제 0.00001 리플이 리플 송금 수수료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엄청 싼 거죠. 기본적인 해외 송금 수수료가 3,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뭐 할인해줘서 2,000원이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3,000원이라고 봤을 때 0.0001 리플은 별이 5개는 그거는 또 다른 거고요. 이건 0이 4개, 1. 그러니까 굉장히 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배를 올라도 리플이 5만 원이 돼도 송금 수수료가 확 올라가는 일은 별로 체감되기 힘들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걸 체크를 해보면서 뭐 기존에 알았지만 좀 굉장히 이건 진짜 싸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엄청 빨라요. 시간도 리플 이렇게 보내는데 한 얼마나 걸리죠? 방금 말씀드렸는데 리플은 4초고요. 엑스래피드나 엑스커런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수분 내로 전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해외 송금 시에도 진짜 해외 송금 시에는 거의 제가 리플로 한번 보내봤는데 1분 47초 걸리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빠른 케이스죠. 네, 진짜 1분에서 한 5분, 10분 사이에는 가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해외 송금도 굉장히 빠른 리플의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좀 깨톡방 또 봐볼게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리플이 아무리 올라가도 뭐 지폐가 되고 뭐 파란색이 돼도 절대 수수료가 많이 부담되는 정도는 없다라고 체크합니다. 네. 자, 리플과 스텔라루멘의 차이점. 이분은 조금 아시는 것 같네요. 리플이랑 스텔라루멘의 대표가 같아요. 그 전에 이제 대표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또 비슷해 내용도. 이거는 박진원 전문가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플과 스텔라루멘은 두 개 다 모두 국제 송금을 위한 코인인 건 맞지만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주로 큰 금융권이죠. 이제 은행이나 금융권을 대상으로 타겟으로 한 코인이고요. 이 스텔라루멘 같은 경우는 비영리 단체에서 만든 코인입니다. 특히 제3금융권 그런 소외 계층을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코인인데요. 이 리플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둘 다 발행량은 모두 1,000억 개지만 리플은 수수료로 나간 코인이 모두 다 소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약 800만 개의 코인이 소각이 된 상태고요. 반면에 스텔라루멘 같은 경우는 1,000억 개가 모두 이제 발행이 된 상태에서 수수료가 모두 다 재활용이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매년 1%씩 추가 발행이 됩니다. 약간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인플레이션 이제 방지한 화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플은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이제 스텔라루멘은 소외 계층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좀 컨셉이 다르죠. 네, 다르지만 비슷한 느낌이다라는 부분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깨톡방으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기존의 은행에서 코인을 만들어 사용할 리플은 밀려날 것 같은데요. 네, 요거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기존의 은행에서 코인을 만들어 사용하면 리플은 밀려날 것 같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왔어요. 자, 많이 생각을 해볼게요. 농협에서 리플도 빠르고 수수료가 싼 코인을 만들었어요. 농협에서 우리 농협. 그런데 이걸 신한은행에서 받아서 쓸까요? 따로 만들지 않을까요? 네. 사실 한 금융권에서 만들어 놓은 코인은 그 금융권만 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리플은 그냥 그렇게 소속되어 있는 무언가가 딱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대중성을 갖고 있고 좀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금융사에서 만들어도 특정 금융사만 쓸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네, 시장 자체가 그렇게 현재 흘러가고 있어요. 요거에 대한 징빙을 한번 보면은 미국의 메이저 은행이죠. USC라는 코인이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사실 리플이랑은 다르게 이 USC는 USC 안에서만 사용이 좀 되고 리플이랑 좀 약간 대치적인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용 자체는 또 파트너십을 맺는 자체 리플이 좀 더 활발하다라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권에서도 자체적인 코인들이 많이 만들어질 예정이지만 그래도 리플의 현재 협약과 대중성의 부분들은 좀 따라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봐볼게요. 네, 생방 질문인데 엄청 유연하게 대답해 주시네요. 네, 믿을 만한 MC를 쓰라고요, 제 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은행에서 리플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 네, 자. 은행에서 리플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 이 부분은 한번 박진호 전문가가 체크해 주시죠. 예, 은행에서 리플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전송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상당히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구조는 대출을 통한 이자 수익과 또 은행 내부에 있는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해서 내는 수익이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큰 자본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은행에서 국제 송금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타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또 그 달러나 뭐 유로화 이런 것들을 예치를 해놔야 되는데 이 리플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 예치금이 상당히 필요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의 자본을 확보하게 되고 그 유동 자본을 가지고 또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상당히 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리플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은행에서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제 꺼리고 있지만 앞으로 리플이 좀 어느 정도 가격대를 형성해서 횡보를 한다면 꼭 은행에서 엑스래피드를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내용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수수 처음 아는데 SP 안전함일까요? 요즘 ICO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거 있나요? 요것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최근 1년 동안 ICO에서 이제 상장을 했을 때 상장가 밑으로 떨어진 게 80%라는 기사를 제가 어제 봤었는데 그만큼 ICO가 사실 대박을 노리고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서 손실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현재 수치적으로 80% 이상이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ICO를 미는 것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ICO나 또 다른 것들에 투자가 되어 있지만은 그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찍기보다는 앞으로 ICO의 괜찮은 부분들은 실체가 있고 사용하기가 좋으며 그리고 특정 파트너십이 무언가 제대로 된, 그러니까 어떤 그 소수의 집단과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받는 게 있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가는 거는 되려 더 그러다가 흐지부지할 추상적으로 잡다가 끝날 확률이 높고요. 어떤 특정한 거.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몬드를 바꿔준다 아니면 또 뭐 금을 바꿔준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아주 특정한 것들을 바꿔주는 회원권이다 이런 것들이 그 소수가 굉장히 자본력이 있다면 사우디에서 뭐 금을 바꿔준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너무 글로벌하게 가는 것보다는 실체가 있고 특정 세력과 특정 조직과 연계가 돼서 정말 상용화가 처음에 시작이 되는 그런 코인들에 체크를 해서 투자를 하면 조금 더 승률이 좋지 않을까라고. 사실 거래소 코인도 그렇죠. 거래소에서 그 코인 쓰잖아요. 그러니까 되려 더 그게 실용화가 되니까 배당도 나오고 가치도 올라가고 하는 거지 너무 글로벌하게 뭐 하는 것들은 되려 실패를 더 많이 한 케이스들이 많아서 너무 세상을 바꾼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은 현혹되지 마시고 어디서 진짜 사용이 되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 조금 더 ICO를 고를 때 또는 또 투자를 선별할 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요즘 채굴 뭐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좀 되면요. 자, 리플 말고 다음 코인 물어봐도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하면 생방송이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면은 또 다음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대표님 포트는 어떻게 하세요? 네, 요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포트는 어떻게 하세요? 라는 부분들은 뭐 사실 저도 포트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한 30% 그리고 또 이더리움이나 또는 비트코인으로는 한 20% 또 나머지는 여러 알트들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도 사실 이 하락장에서 뭐 손해를 좀 많이 봤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거래소 코인 몇 개로 해가지고 거기서는 수익을 좀 많이 봤고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지금 저의 계좌를 어떤 포트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이거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지금은 무언가 이제 알트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알트들 중에 실제적으로 사용이 될 만한 것들을 선별해서 분산해서 들어가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비트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비트로 알트를 더 이렇게 분산 투자했을 때 되려 더 수익률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비트를 좀 이렇게 해서 이제 알트들로 나눴고 그 알트를 나눈 것 중 하나는 또 뭐 지금 그거는 제가 또 차트로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우선 리플도 저는 이번에 이더리움보다는 리플로 좀 더 많이 옮겼어요. 그 이유는 이제 리플 자체적인 이번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미국이 조금 더 전쟁, 코인 전쟁으로까지 이어진다면 리플은 상대적인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저는 리플에 대한 투자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방송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MC도 아니고 아나운서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전문가고 전 투자자고 그리고 파운데이션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방송 생방을 하는 거 부담되죠. 하지만 여러분한테 하는 이유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알고 있는 거 알려드리려고 방송 시작한 겁니다. 사실 뭐 한두 번 할 건 아니고 몇 개월 동안 계속 진행이 될 건데 여러분들도 뭐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하는 만큼 보니까 뭐 앵커 어떤 말 이런 말 나오는데 저는 앵커의 개념이 아니라 전문가의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되려 더 너무 정적인 느낌보다는 살아있는 느낌 이런 느낌 살리려고 이렇게 캐톡방을 열어가지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식으로 시작한 겁니다. 또 캐톡방 한번 봐볼게요. 요즘 채굴 거래소 추천이요. 네. 자, 거래소 이거는 간략하게 얘기해요. 이거 굳이 하면 안 넘기셔도 돼요. 거래소 추천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기 쉬운 거래소다라고 하고 있는데 요즘에 최근에 거래소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거래소 코인들 자체적으로 그걸 사면은 배당을 줘서 코지코인 같은 경우는 상당한 큰 폭의 상승을 이루었는데 이런 거래소 코인과 연관된 거래소에 거래를 해서 뭔가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고요. 제가 한번 거래소 코인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또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부분도 투자하는 그런 이목조목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거래소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과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뭐 사실 빗썸 같은 경우는 지갑이 닫히는 바람에 사실 그 안에서 약간 도박이다 어떠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 안에서 펌핑이 많이 일어났죠.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선 되려도 좋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체크를 해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래소를 체크를 하고 배당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가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뭐 체크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쓰기 편한 게 제일 좋은 거죠. 네. 네. 네, 리플 가격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네. 자, 이건 차트를 통해서 좀 볼 건데. 네. 자, 우선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12원이죠. 현재 512원인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우선은 뭐 리플에 한 번 급등을 한 적이 있어요. 네, 800원대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 또 그 위에선 또 리또 속이더라고요. 또 속아 또 내려왔죠. 또 내려왔는데 현재 가격은 비트코인과 뭐 이더리움, 리플 다 떨어지고 있는 시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게 딱 가격이 얼마를 딱 찝어드리자면은 사실 거래량을 봤을 때는 거래량이 빵 터졌던 시점이 계산을 해봤을 때 제가 해외 선물이나 외환 트레이더 할 때도 사실 어떤 거래량이 빵 터졌을 때 그 가격의 중간값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가격이 빵 터졌을 때의 중간값이 530원에서 20원대예요. 자, 그렇다면은 현재 511원이면은 요 가격대에는 사실 크게 여기서 깨지지 않으면은 대략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큰 거죠. 근데 여기서 기술적 분석이 좀 들어가서 뭐 어떤 뭐 61선이 460원이다 뭐다 이런 거보다는 현재 정확하게 이걸 제가 체크를 해보면은 한 510원 또는 505원 요 사이 요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진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고 또 시장이 좀 더 도와준다면 큰 폭의 상승을 하지 않을까. 큰 폭의 상승은 대략 지금 고점인 그러니까 단기 고점인 뭐 900원을 돌파를 하면은 그 바로
눌린 만큼 또 올라가는 게 약간 차트의 성향이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차트에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암호화폐가 차트에 안 맞다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리플처럼 많은 사람들이 쓰는 코인들은 사람들이 물렸던 가격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차트가 잘 맞거든요. 심리적인 부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일 900원이 돌파되면 1,300원까지 또 무난히 또 돌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자체가 저점이 아닌가 거의 이렇게 좀 진단을 합니다. 이 부분으로 또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 깨지면 이거 끝난 건가요? 라고 하는데 2차적인 저점 라인은 그래도 330원 지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 가격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부분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캐톡방으로 이제 단톡으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는데 막 정신 없어요. 진짜 많이 올라왔거든요. 더 많이 올라오세요.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질문들을 미리 어느 정도 선별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잡아드리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더 실시간적으로 더 좋은 정보, 살아있는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을 대표였고요. 앞으로 오늘 어떠셨나요? 어제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긴장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더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 또 신청을 받아서 또 코인을 선별해서 할 건데요. 무엇보다도 진짜 사이다처럼 여러분의 시청자들 입장에서 쉽게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인물을 만나보는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저희 오늘은요,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슈퍼의 케니 시 전무이사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enny, welcome to the show. Thank you. Hi, Thank you for having welcome. me. Well, before we begin,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to our viewers first? Sure. Just to introduce myself, my name is Kenny Shi. I am from California. My background is I used to be a stockbroker with Morgan Stanley, and then from there I actually took a pretty big U-turn. I actually was a professional poker player for over five plus years. Poker full player. time. Wow, that's pretty unique, I guess. Yeah. And from there, like many other poker players, we all migrated to cryptocurrency in some capacity. Well, and you were also advisor for Quizbit.com, right? Sure. Yes. So how you got into this cryptocurrency market, and how you got into this is specifically CoinSuper? Sure. So like I said, a lot of poker players, we became familiar with cryptocurrency and Bitcoin as early as 2011. A lot having to do with regulations, actually. At that time, the U.S. government started to block money transfers from banks to online, sports betting sites and poker sites. And so, as early as 2011, like I said, these poker sites were already accepting Bitcoin as a means to move money through their sites, and so it was already commercially used. And so that gave very, very early familiarity to like I said, poker players. Okay. Oh, I see. Sure. Well, I play poker. I'm not really good at it, but do you have any tip to play good? I think the main thing is you just got to really understand people really well.
it's poker face? Not face, but more from I say in terms of how conservative, how aggressive they are. And do you just think that their- somehow that's related to the cryptocurrency market? Absolutely. I think, like I said, every single poker player that I know, Right. all the ones that used to play full time, they're all in crypto in some capacity. Somehow, yeah. A lot, poker players we really love risk versus reward, and certainly using proper logic, right? Right. So, I see. Well, so let's talk about the CoinSuper then. Well, CoinSuper launched this May, right? And I mean, it's been only like 5 months. CoinSuper, we actually officially launched late February of this year. So it's been Late February, so it's been like 8 months. 8 months. Almost 8 months, And yeah. then it's ranked on like 19th on like coinmarketcap.com. And I think you guys are growing pretty fast. And do you think that there's a reason why? So we've had a pretty incredible growth path these 8 Yeah. months. It's like anything else in crypto, everything moves so fast, right? Everything's 24/7. Indeed. And so I'd say the biggest reason why we've been so successful, we're backed by a very strong Chinese conglomerate, our parent company. So we're fully resourced. Within the parent group, we're a top 5 Bitcoin miner in the world, as well as a lot of other existing business Yeah. in China. And so our founder and CEO, she actually was the ex-CEO of UBS China, actually, Karen Chen. Karen Chen, yes. And so having that kind of connection to the ultra high net worth institutions, it's quite a huge thing Yeah, for it us. And is. so we're not typical startup per se. We're like I said, we're fully backed. And then we're also not a typical exchange in that we're not just doing crypto to crypto. We're doing fiat to crypto. And so globally, you can name all the exchanges that do fiat to crypto in a big scale, right? I mean, on one hand, like Bitfinex, Kraken, only a few Coinbase, et cetera, right? And Right. especially in Asia, there's not many other No. big fiat players. So I think this is our biggest chance. Essentially, we want to be like the Asia Coinbase, if you will, in terms of, they have 20 million Yeah. users. We want to be so good at onboarding more people into crypto. I see. All right. Well. Speaking of which, there's a lot of concerns going on about cryptocurrency exchanges in terms of security. So if you have, there's a lot of accidents going on. That's why people are concerned about the securities. No. I'm not sure. talking about like CoinSuper, but in general. Sure. So if you have any view on it, or do you think that there is conditions that all other cryptocurrency exchanges should have? Oh, sure. I mean, absolutely. I mean, security is paramount, right? I think Yeah. to running an exchange. Most of the top 10 exchanges have been hacked at some Yeah. point or another. And so we take security extra seriously in that we have over 100 plus developers actually Right. on the back end. And then we purposely try to actually see if people can hack our system. So we go out and actually try to see if there's any vulnerabilities, Right. whatnot. And so, yeah, we take that pretty seriously. It's imperative. That's true. Yeah, that's true. Okay, well, there are a lot of cryptocurrency exchanges in the market, and how's CoinSuper differentiated from other lot of exchanges? Sure. Well, like I said, in terms of the institutional involvement that we have compared to other exchanges, I mean, we have that connection. We really want to go after that market a little bit more. We see that as a huge opportunity, really, because the institutions haven't really come into crypto just yet, right? They're waiting. They're afraid of counterparty risk, and so we believe we could be the ones because of our backgrounds that we can be trusted to gain some of those type of customers. Right. And like I said, our aside from our fiat channel, we're also very ICO friendly. Okay. We in the past couple months we've listed over 40 plus new tokens on our exchange. So from that perspective, like I said, we're quite unique. Yeah, because maybe some other exchanges that may be more shy about Right. about doing that.
Ah, that makes sense. Yeah. Well, I know Korean Super is trying to get into this Korean market. I mean, there are a lot of global exchanges, coming into the Korean market, is like others, like such as OKCoin or things like that. Sure. But I mean, I was wondering, it's pretty cliche, but what's the reason that Korean Super is interested in the Korean market? Sure. I mean, the Korean crypto market is amazing, right? Yeah, First it off, is. I mean, I've heard as high as like 30% adoption from. I mean, at one point, 30% people At one have point, touched yes. crypto. Right. That Called is Kimchi Premium. that's a staggering figure. Yes. Globally, less than 2% have Right. ever invested in cryptocurrency, right? Hong Kong, definitely much less. I would say probably less than 2%. Yeah. So there's so much to learn from the Korean market too, as well, in terms of infrastructure, all the major banks and big conglomerates like Samsung, LG. They all have some blockchain exposure, and they're also invested in exchanges, right? And also, so I think there's so much to learn actually from the Korean market as a whole. I think if we can use the Korean model and bring that to every single market in the world, I mean, Yeah. how awesome would that be, right? And so. Yeah, that's true. We're keen. CoinSuper is up. We're definitely keen to get more exposure to the Korean market as well. We see it as an incredible opportunity for all those reasons I stated, and I think we're in the infant early stages in terms of exploring that Right. at the moment. But yeah, we're trying to definitely make some headway here. Okay, I see. Well, so now I want to ask your view on cryptocurrency market in general. I mean, we're having such tough time right now. If you can give any view on it, let's do it. Yeah. So I mean, certainly from January of this year, it's been the worst, really, right? Yeah. I mean, it's been a very Everybody's getting tough time right now. emotional ride, back and forth, and It's true. if you came into the market just this year, I mean, to very difficult. But I think in a bear market, it's also a time for people and Yeah. and companies to get things done and to make improvements. Right. And so we're also focused on that as well as exchange. We're trying to make all sorts of improvements from our standpoint. And I'm guessing all the projects as well out there, they're looking to do the same thing, right? I think, and so in this time, we see it as I personally see it as a positive. I think. What's the reason? If you No, because last year, I mean, it was rampant. The fundraising from ICO standpoint was crazy, right? You can put together any coin and Right. okay, get $10-20 million, and this year the whole ecosystem is more self-policing. That's true. And it's probably incredibly hard to fundraise at those levels, but then there's a filter out process, right, where the cream of the crop will rise in a sense, right, and similar to the tech bubble in 2000, where you're going to get an Amazon come through, Yeah, et cetera, right, and so I think it's a necessary, healthy, and positive that we're going through this, even though it's Yeah, at some point it might look like kind of chaos, but I think we're going in the right way. Sure. Yeah, I agree with that. Okay, well, stablecoin. There are a lot of things going on stablecoin, but I want to ask your view on utility tokens or security tokens. Sure. Yeah. So this area is definitely very controversial, It right? is. Especially with the U.S. SEC, Chairman issue. Jay Clayton coming out and saying everything should be a security token, Yeah. And so there's merit to both. If you Okay. think about it, like a utility token, you don't own any equity into No. the company, right? So that part is like. Some people don't understand why would it have any value, but then I think if you look at for instance, Binance, right? One of the first, the BNB token, one of the Right. first really known utility tokens. You don't own any equity into Binance, but then we've seen that because of the community involvement and then the network effect that the token Right. rose in value, and it was actually being used, and so it was a really great example for the whole market to see. Well, okay, there could be actual value in a utility token. Right. But we're also starting to see now like a whole advent
a new progress in the security token market space, right? In this next year, we're going to see so many new security token exchanges being launched from every jurisdiction. Yeah. We're in discussion with quite a few different ones as well ourselves in terms of potential joint ventures and things of that nature. Right. And so the security token space is incredibly interesting. That's inevitable as well. I think at the end of the day, Yeah, I agree with that too. at the end of the day, everything will be tokenized. The whole stock markets will be tokenized, equity. So this is an inevitable process, but it doesn't mean that utility tokens will ultimately have no value. I'd say there's still merit to both. Okay. I think they can coexist. Yeah. Is what I'm saying. Okay, Yeah. I get it. I get what you say. Well, okay. Well, speaking of numbers, there are a lot of projects in this market. I mean, Sure. some of them are scams, or some of them are really great. So, if you have any opinion on like what kind of project would be successful in the future, like sooner or later. Sure. I mean, you're looking at a lot of projects, I bet. Yeah, I think the most interesting projects coming up are doing something very different. What the market is calling reverse ICO, Reverse ICO, yes. which is a way in which the mainstream will get their hands on crypto, but they won't even know that they hold crypto. Kind of similar to different rewards programs like Asia Miles, like things of that nature, like travel miles, Right. or like VIP points. But that getting that in crypto and not knowing that they actually have crypto, and then certainly there's so many other projects that are kind of thinking this way where they have an existing user base, and then they're going to be able to convert whatever their system is into giving them crypto. I think this aspect would be pretty interesting, be huge. We would basically end up having a lot more people entrenched Yeah. into the market that are not in the market yet, basically. Yep. Okay, I get it. There's a lot of views on cryptocurrency market or blockchain industry. Like some of them still don't believe that, it's a cryptocurrency market is just like a scams or things like that. Or some of, people are like valuing the cryptocurrency or the blockchain industry. Sure. So, well, what's your view on cryptocurrency market in general, or Bitcoin specifically? Okay. Doesn't really matter.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there have been a lot of bad players in the cryptocurrency market. True. And they're killing the industry. I think it is pretty bad. Well, the problem is, here's the problem. Bitcoin and Ether have inherent value. Okay. Everyone wants Bitcoin and Ether, right? Right. And then when you have all these groups, different ICO projects that they're trying to get Bitcoin and Ether, and so they do a token generation event. They have their token. It's kind of their whole purpose from some of these scams was to do kind of bait and switch. Oh, okay. You know what I mean? The whole purpose is not to really, they want Bitcoin and Ether. So they have something of no value, no substance, and that's the whole problem of these bad players. Yeah. Their mindset was purely true. for that. But investors are getting smarter. I mean, like I said, the whole market is more self-policing and Yep. I mean, if you get scammed once or twice, you pretty much likely won't get again. You'll be more prudent. That's true. And so, it's improving. I think the market's improving. I think you will start to see the best projects come forward, and Yeah, I agree with that. It's still a matter of time, but it's really important, like for the players to play good. sure. Yeah. And I mean the best projects out there that after it's actually post fundraise, right? They're really out there in terms of community Right. engagement, and you can tell like the ones that are really in it for the long haul or the short haul in terms of Yeah. good projects. I agree with that. Okay. Yep. What would be your ultimate goal? What would be the ultimate goal of Kenny Shi? I would love to see CoinSuper really get to the point where we are a top 5 global exchange. So I mean, we've been consistently in that top
15, top 20 range. But I'd love for us to get to a point where we're really, really one of the global leaders. For myself individually, I mean, I'm pretty invested in crypto as well. Certainly, you know, I do believe not just in terms of you know, making money personally, but it's just I do believe one day, 5-10 years later, there will be mainstream adoption. Yeah. And so I'm definitely fully in as well. And I'd say, you know, in terms of my dream, I would love to nothing more than to play even more poker for fun. Yeah, for fun. For fun, yeah. I get it. Okay. Well, this pretty much brings a closer, but before we close the show, if you want to leave any comments to our Korean viewers, please do so. No, what I'd love to say is we hope that more and more Koreans get exposure to CoinSuper. We have our CoinSuper Korean landing page, kr.coinsuper.com. That great way for you to get more familiar with us. No, we're deeply interested to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consumers and yeah. Okay, this brings a closer. Thank you for coming today. Yeah, thank you. Thank Really you. appreciate Thank it. you. 매주 수요일, 목요일 찾아뵙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